베네수엘라를 쥐잡듯이 잡잖아요. 미국이 굳이 대규모 군사작전 안 해도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만 쏴도 이제 베네수엘라는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중국은 끼어들었다가 괜히 이제 관세 문제 터지고 이러면 또 더 복잡해지니까 마두로가 전화해도 소용없죠. 내리자마자 갑자기 막 B2 스텔스 폭격기 날라오고 뭐 F-22 날라오고 푸틴도 살짝 보니까 약간 섬찟해하는 것 같더라고. 유럽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계속 싸워. 돈은 대줄 테니. 김대웅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평론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방산 이슈, 뭐 전쟁 이슈 다뤄볼 텐데, 네. 일단 먼저 디펜스 뉴스라는 코너를 또 저희 채널에서 담당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여기와 관련된 뭐 추가적인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저희 인터뷰 또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이 즉각적인 휴전 없이 평화 협정으로 진행해야 된다. 즉 종전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트럼프의 행보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알래스카 회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좀 범상치 않았죠. 갑자기 무슨 그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엠멘도프 미 공군기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최전선격인 기지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회담 장소가 이제 그 근처였고. 잘 보면은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그런 정상회담 했을 때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리자마자 갑자기 막 B2 스텔스 폭격기 날라오고 막 F-22 날라오고 그다음에 F-22 전투기들이 막 쫙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전 느낀 게 약간 이제 푸틴한테 메시지를 준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리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수단이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이 각종 대러 제재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너희를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회담 시작 전부터 약간 그런 압박을 준 것 같아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식 그런 회담 방식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푸틴도 살짝 보니까 약간 섬찟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물론 이제 사전에 조율을 안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보통 조율하지 않나요? 그런 또 근데 거대한 푸틴 회담은. 대통령 표정이 살짝 놀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제 미러가 옛날처럼 냉장고 같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가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한다? 만약 그걸 받아들이는 러시아 정상 입장에서는 그렇게 싹 좋진 않겠죠. 일단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 딱히 진전된 건 없어요. 무슨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기존의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일단은 그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푸틴을 끌고 나왔다. 일단 테이블에는 끌고 나왔다라는 건 뭐 봤을 때 그건 성공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반면에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소문 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근데 이번에도 역시 소문 한 잔치 먹을 게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나토 정상들이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그 푸틴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머릿속에서 제가 추정키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될 대로 되고 그리고 돈은 우리가 안 낼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담보도 유럽이 알아서 해.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할게.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라든가. 지금 갑자기 또 베네수엘라를 또 이렇게 쥐잡듯이 잡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그쪽에다가 막 항모 배치하고 조만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포커스가 약간 지금 딴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얘기는 일단 나는 중재를 했고 이제 유럽이 알아서 해. 네, 나는 빠질게. 그리고 나는 지금 보니까 펜타닐 관련돼서 저 지금 다른 남미 쪽에 좀 관심이 많아. 약간 이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베네수엘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면 펜타닐. 마약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을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때리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주변에 지금 계속 미 해군 전력들, 뭐 이지스 구축함도 배치가 되고 미 해병 원정단도 지금 나가 있고
그 뭐 미국이 굳이 뭐 대규모 군사작전 안 해도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만 쏴도 이제 베네수엘라는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보니까 뭐 예비군 총 동원연이라서 450만 뭐 네. 군인들 뭐 예비역들 막 준비 중이다 그런 말 지금 있던데. 베네수엘라 정권이 그렇게 탄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군사적 그런 옵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란 관련해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둘 다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재를 했고 최근에 보면 뭐 아제르바이잔하고 거기도 이제 뭐 평화 협상을 이끌어냈고 약간 지금 군사적 옵션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이 그 시진핑과의 뭐 친분을 과시하고 뭐 쉐쉐하기도 하고 막 그런 보도도 있던데 네. 중국이 그렇다고 개입할 가능성 없을까요? 아 힘들죠. 너무 멀어요. 베네수엘라 너무 물리적인 멀어. 거리가 멀다.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고. 하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네, 중국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대륙이니까. 지금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대만이 중요하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이 중요하지. 이건 뭐 크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일에 개입한 적도 없고 쉽지 않죠. 예. 그건 이제 마두로의 생각일 뿐이고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이제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중국이 가뜩이나 지금 미국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민감해하는 게 펜타닐이거든요. 그렇죠. 그 펜타닐을 잘하면 미중 압박 카드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펜타닐 관련해서는. 네. 네. 그 펜타닐의 재료가 되는 건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그거에 관련된 이제 압박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끼어들었다가 괜히 이제 또 관세 문제 터지고 이제 이러면 또 더 복잡해지니까 마두로가 전화해도 소용없죠, 저거. 네. 아무튼 참 적정의 정세인 것 같고 다시 좀 러우 전쟁 쪽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뭔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반환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을 아예 이제 포기하고 나토 가입 역시 포기하는 조건 뭐 이런 걸 내세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그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 이후에 나오는 네.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전부터도 사실 나왔죠. 이 얘기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도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6.25 전쟁보다 기간이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4년째 지금 네,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뭐 결정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미 육군에서 하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 러시아군과 관련된 거기에 보면은 뭐 공격 방어 뭐 각 제대별 전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서문에서 제가 한 문구를 보고 그렇지. 러시아는 옛날부터 이랬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미 육군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 시절에도 그랬고 이상하게 소련이나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 초반에 헤매요. 희생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장비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이 약간 이제 정상적인 템포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다, 애들이. 그러니까 전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날카로워지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잘 보시면 옛날처럼 지금 미국이 각종 무기 지원을 많이 끊었어요. 그렇죠. 트럼프 네. 정권 들어와서. 근데 이거를 갭을 지금 이제 유럽이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러 제재로 묶여 있는 유로에 묶여 있는 돈들 가운데 이자 소득으로 맞아요. 계속 이제 무기를 뭐 생산해서 준다던가 돈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뭐 우크라이나가 뭐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 되는 뭐 순항 미사일도 새로 만들었다 그러고 다 그게 그 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전쟁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잘 보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공세를 안 해요. 둘 다 사실 힘든데 마지막 재원으로 막 버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푸틴이 제안한 뭐 크림반도 반환이라든가 돈바스 지역 포기를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유럽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계속 싸워. 돈은 대줄 테니. 그럼 러시아가 계속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그렇다고 해서 100년 만년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네. 근데 돈은 있고 이 러시아에 묶여져 있는 돈들은 있고. 아. 그러니까 약간 입장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도 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유럽 내 평화유지군 만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유럽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야 그러려면 마카론 네가 가라 뭐 이런 얘기 이탈리아 나오고. 그 네. 총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러니까 6.25 전쟁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에 보면 이제 여러 나라가 있었고 실제 그들 나라들이 전투를 하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염증이 생기면서 아 빨리 좀 끝내자 이게 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다른 외부 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면 이제 무기 지원하고 뭐 돈 주고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용병들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싸우는 용병들이 있고 아니면 돈 받고 싸우는 용병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거의 개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당신들의 전쟁이지 내 전쟁은 아니잖아.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그런 뭐 세계 각국의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 결말 어떻게 될까? 이번에 이제 뭐 종전 협상한다라고 하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랑 유럽 그 정상들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또 네.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이제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여기서 뭐 잘 정말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끝날지 아니면은 전쟁이 더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질질 끌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질질 끌고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 그럼 이거를 빨리 끝내는데 좀 많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럽 연합이라는 곳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탈리아는 뭐 너나 가라 이러고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하나같이. 그리고 이제 6.25 전쟁도 끝나고 나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선은 걷지만 선을 긋고 휴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 우리는 잘 이제 기억에서 없어졌지만 이게 꽤 오래 갔어요. 그 문제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을 걷는데 아니 여기까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비무장지대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 긋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정말 둘이 다 이제 정말 다 쓰러져서 이제 나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더 질질 끌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나토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가지고 더 전쟁을 해라라고 한 무기전도 해줄 거고 막 그렇게 그렇죠. 할 거잖아요. 그 나토라는 것보다는 EU라는 이름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EU라는 이름으로. 네.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토에 못 들어간다. 그럼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EU 회원국 지위라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EU 회원국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좀 친러 성격의 EU 회원국이 반대한다. 그럼 못 해요, 이것도. 그리고 그것도 푸틴이 아마 반대할 겁니다. EU 가입도 반대할 것이다. 네.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이러면서.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중립국이 돼야 돼요. 근데 중립국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도 휴전하고 싶은데 그걸 담보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도 해줬을 때 국내적인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했을 때만 해도 선거운동 때만 해도 내가 전화하면 다 끝나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안 끝나잖아요. 24시간 만에 끝나는. 네. 안 끝나요, 이거. 못 끝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질질 끌 것 같아요, 이거. 자칫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